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적을 받은 카카오가 택시 호출 서비스 등 골목 상권 침해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가 이 같은 상생안을 통해 시장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전히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경쟁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은 임시주총을 열고 다음 달 경영쇄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오너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일기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카오 측이 발표한 상생안 내용 박사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흰 깃발을 들고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정부와 이 민주당의 압박 또 국민들의 원성 이를 도저히 감내하지 못해서 이제 일단 꼬리를 내리고 개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생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됐던 이를테면 꽃 배달 이런 거 이제 하지 않겠다. 간식 배달, 샐러드 중단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된 이 카카오 택시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 택시 스마트 호출 호출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 멤버십 이것도 금액을 대폭 낮추겠다. 또 상생 기금이라는 걸 3천억을 만들어서 이 카카오 혁신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중소 영세업자들과 함께 살아갈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지금 사익 편취, 재벌의 이 현금 인출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주회사 K큐브 홀딩스 경영을 혁파하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들이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런 대책을 마련했을 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수익화 모델과 관련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직도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나 경영청에서 문제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하지만은 근본적인 왜 국민들이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한때 카카오 하면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네카라쿠베 하면서 젊은이들은 네이버, 카카오, 또 쿠팡 이런 혁신 기업을 네카라쿠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 사회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는데 이번에 지금 김범수 회장은 그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이 사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10년 경영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번에 바꾼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3천억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그 3천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리무중이고요. 자, 지금 택시 기사 프로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사태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서비스 때문에 촉발이 됐거든요. 프로 멤버십이라는 게 저게 택시 기사들에게 월 9만 원을 따로 받아가지고 그 받은 사람 택시 운전기사들은 이 콜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고객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단골 손님을 미리 등록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서비스 자체가 9만 원에서 3만 원 낮췄다고 해서 민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입하지 않은 택시 기사들 또는 그 스마트를 하지 않는 다른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혁신은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이어야지 자신들만 잘 살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탈락자들을 만들면 이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원성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수익 모델에는 변화 자체를 주지 않았다라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K큐브 홀딩스 관련해서 어떤 개선점을 말했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김범수 이장의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인 K큐브 홀딩스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재직 중인 가족들도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KQ홀딩스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K큐브 홀딩스 좀 일반 소비자들 시청자들에게는 낯설은 회사 이름인데요. 그만큼 은둔 속에 숨겨져 있던 회사입니다. 자,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카카오라는 회사. 저 카카오라는 회사가 무려 수백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 카카오가 누구 거냐 이렇게 보면 지금 김범수 회장이 개인적으로 13.3%를 가지고 있고 또 김범수 회장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가 10.59%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김범수 회장이 모두 23.89로서 카카오를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K큐브 홀딩스는 비상장 회사고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직원이 딱 7명이에요. 7명인데 한 번도 이 회사가 스스로 독자 모델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적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존했느냐? 카카오가 번 돈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주주니까. 그런데 그 배당을 김범수 회장의 아들, 딸, 아들이 성빈이 있고 예빈, 딸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아들, 딸에게 연간 수십억 대의 지금 이 급여를 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부인이 이사, 또 동생은 회장님. 그러니까 카카오 가족들에게 돈을 빼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저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요. 최근까지만 해도 사무실을 역삼동에 가면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주인이 김범수 의장님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로 수억 원을 또 줬어요. 이건 내부 거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말하는 사익 편취죠. 딱 이런데 뭐 그다음에 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금산분리법. 예. 금융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산업재벌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금과옥조 같은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K큐브 홀딩스가 공정위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이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에 보면 금융업 보험업을 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랬는데 카카오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 상위 구조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동안 이것은 김범수 회장의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하고요. 네. 또 그동안에 카카오가 했던 많은 의사결정이 무효화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도록 우리 당국에서는 그동안에 수수방관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점유율이 서울 기준으로 98%입니다. 네. 카카오 택시를 가입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도 길거리 가고 있는 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점에 관한 어떤 규율이나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는 한 번도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시지탄으로 뒤늦게나마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우리가 플랫폼하면 그 기차로 따지면 승강장이에요. 승강장이고 버스로 하면 터미널인데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안에 들어오는 버스에다가 이 상품 팔아라 저 상품 팔아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버스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지만 그야말로 요지경 내 마음대로 운동장을 경영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당국의 규제 칼날 피해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쟁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그 카카오가 예. 계열사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18개 아니었습니까? 예,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요. 네. 그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게 보는 겁니다. 그래 공정거래법상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수가 118개. 18개. 그다음에 해외 법인까지 포함하면 158개. 그러나 이것도 적은 겁니다. 어허. 실제로 김범수 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까지를 계열사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약 1000개가 가량 된다고 보릅니다. 이것을 카카오를 향해서 우리가 문어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문어는 발이 8개밖에 없잖아요. 예. 어떻게 이게 문어발입니까? 이야말로 괴물발이죠. 어허. 그래서 한쪽에 혁신을 한 그런 성과도 없지는 않지만 마구잡이로 기업을 인수했고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 돈을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다가 하면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이 현재 국민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고요. 지금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분야는 공정거래법상 그 방금 말씀 올린 K큐브 홀딩스의 자료를 거짓 또는 제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에 상생협력기금 3천억 내놓은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사법적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일각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기성재벌을 욕하면서 고온 우리 혁신의 아이콘들이 기성재벌을 뺨치는 그러니까 갑질하는데도 아주 첨단의 어떤 이 갑질 기법을 동원했다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김범수 의장의 말대로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깨닫고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국민과 함께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큰 좌절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근데 이거 IPO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 일정들로 다 밀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IP, 성급한 IPO 이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IPO라는 건 기업 공개, 상장을 하는 건데요. 예. 상장하는 과정에서 공모 가격을 높이 받으면 그 금액이 오나 일가에게 들어가서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카카오그룹이 최근에 카뱅이라는 카카오뱅크를 상장해서 그야말로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계열사들이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이 회사들이 같은 계열사지만은 이게 다 다른 데서 사온 거예요. 문어발 경영 아닌 괴물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각 곳에서 끌어오는 자들이니까 자기들끼리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을 받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의 고혜를 짜고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의 IPO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카카오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련 주제가 나왔을 때 박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남양이 남양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이 홍원기 회장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남양이 또 남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우유 회사가 큰 회사로만 조금 3파전입니다. 서울 우유가 있고요. 네. 매일 우유가 있고 또 남양유업이 있습니다. 남양유업을 많이 먹어왔던 어린 시절 많이 먹어왔던 저로서는 상당히 저도요. 배신감이 많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우유는 이 조합 단위 형태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경쟁 대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느닷없이 이 카페 엄마 마음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매일유업을 먹으면 우유에 쇠 가루 맛이 나고 또 잘못 먹으면 원자력을 흡입해서 어떤 큰 병에 걸린다. 왜냐? 바로 매일유업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유업 측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남양유업에서 어떤 글을 올린 것이다라는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때렸지만은 검찰의 이 기소문을 보면 이것을 홍은식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남양유업에서는 회장님은 모르는 일이고 밑에 직원들이 또 홍보회사가 한 것이다. 이 홍보회사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해명글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나 검찰은 남양유업 회장의 지시 공모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토대로 공모한 정황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이 검찰 주장대로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오나의 어떤 엇나간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회장님이 굉장히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실 정도로 만기침남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경영을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남양유업은 예. 남양유업이라기보다는 홍원식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지분도 5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주총을 해봐야 홍원식 회장의 의도대로 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 어느 한 그 아기 엄마가 육아휴직을 냈더니 예. 육아휴직 갔다 오자마자 그 여인이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다른 아주 악조건 속의 환경에 발령을 냈고 그래도 견뎌내자 홍은식 회장의 녹취록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 방송이 보도를 했죠. 거기 보니까 그 여인이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도록 계속 혼내라. 이런 어허. 얘기가 지금 녹취록에 나왔거든요. 예.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인면 수심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남양유업은
어린이 분유로서 커온 회사 아닙니까? 어린이와 함께 커온 회사인데 어린이 육아를 한다고 그 직원을 쫓아낸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양이 남양한 사례들을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음 달에 주주총회 열잖아요.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런 식이면 사실 뭐 큰 기대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했거든요. 예. 그 어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어제 진짜 일부에서 우려했던 대로 홍원식 회장이 의도한 대로 모든 안건을 다 부결시켰습니다. 어제 이제 올라갔던 안건은 그동안 남양을 한앤코라는 사모펀드에 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신규 이사 명단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주주총회 결과만 놓고 볼 때 이제 매각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홍원식 체제로 간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간에 지금 하도 남양유업을 둘러싼 비판이 많으니까 주총을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크게 고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유업의 이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집안인데요. 자기 어머니가 또 이사예요. 근데 어머니 연세가 94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가족 경영의 대표적인 어떤 그 오나 리스크가 많은 회사인데 예. 뭐 그래도 다음에 주총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어떤 쇄신안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